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임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서술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풀어가셨던 문제겠지만 한 번 더 써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1번.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몇 cm죠? 자, 16cm 미만으로 할 거. 자, 2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겠죠? 2배. 그리고 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디것. 그 3번은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일 것.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입니다. 좌식은 뭐다? 앉는 거죠. 앉아서 타는 모델. 입식은 말 그대로 서서 타는 모델입니다. 그나마로 니치라고 부르죠, 현장에서는. 니치라고 부릅니다, 지게차를. 서서 타는 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방폭 등급에 따른 안전 간격과 가스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표. 자, 그룹 A라고 썼을 때 안전 간격은 0.9mm 이상이고요. 가스 명칭은 프로판가스입니다. 그룹 2라고 했을 때는 0.5초가 0.9mm 미만일 때는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룹 C는 0.5mm 이하 수소 또는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 해당 표를 암기하시고 그 해당 표에 뭐 빈칸을 넣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해당 표에 대해서 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 자, 다른 제가 분석할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쇼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본 G1은 엔드게이트네요. 엔드게이트고요. 역시 G2도 역시나 엔드게이트입니다. G3도 역시나 엔드게이트인데 밑에서 나오는 새끼죠. G4랑 G4는 OR 게이트네요. 그리고 G5는 엔드 게이트입니다. 그럼 해당 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저 계산 문제 영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G1은 G2 곱하기 G3 했을 때 G2랑 G3를 곱했을 때 11, 12, 13이 나온 거고요. G4라고 했을 때 G4는 지금 보시면 OR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11, 12, 13 내려가고요. G4는 OR 게이트 14,15가 되는 거고요. G5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16, 1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쭉 풀었을 때 해당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컷셋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문제라서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특강 영상 따로 있어요. 거기에 FT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먼저 암기법 써드릴게요. 암기법. 중위카입니다. 중위카. 카가 뭐다? 카바이드입니다.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자, 그럼 중을 풀어볼게요. 중량물이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중위카가 됩니다. 중위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표는 하재의 구분일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컸던 사고가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있었죠. 화성에서. 그래서 충분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에 관련된 문제로. 자, 보시죠. A는 일반 화재이고요. 색은 백색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B에서는 종류가 뭐냐면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그럼 유류 화재 작성이 되었고요. 자, 색깔은 뭐다? 황색입니다. 황색. 체킹이 됐고요. 자, C. 종류가 뭐다? C에는 화재의 종류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전기가 작성됐고 색깔은 청색이고요. 자, D. 금속 화재이고요. 금속 화재의 색깔은 뭐다? 무색입니다. 무색.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1, 백, 유황, 전청, 금무입니다. 해당 표는 저희 교재에도 다시 나와 있고 해당 표를 보고 해당 표는 무조건 외우십니다. 1백, 유황, 전청, 금무라는 암기법으로 외워놓으시면 헷갈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점검 내용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써보죠. 자, 1번은 밸브의 작동 상태죠. 밸브의 작동 상태. 그 2번 누출의 유무입니다. 누출의 유무. 그리고 3번이 중요하죠. 역하 방지기 및 방지기 접속부가 되겠네. 접속부. 역하 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의 작동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밸류역입니다. 암기법. 자, 써드릴게요. 암기법. 밸류역입니다. 밸류역.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레스의 급정지 시간이 200m/s의 경우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밀리미터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왜? 공식만 알면 됩니다. 공식만. 자,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D는 1.6 곱하기 TM입니다. 근데 TM은 뭐다? TM은 200m/s 나와 있죠. 그러면 식은 간단합니다. 1.6 곱하기 20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거리는 뭐다? 밀리미터라고 써라겠죠. 그럼 320m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해당 공식을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해당 공식을 알고 있고 1.6에다가 200m/s만 바로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8번 역시나 계산 문제네요. 자, 보시죠. 어느 사업장의 도수율은 18.73일 때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작업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단 1일 8시간, 월 25일 근무를 했고 평생 근로연수는 35년, 연간 작업 시간은 240시간입니다. 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 내용 그대로 강의 풀어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를 환산도수율이라고 합니다. 환산도수율의 경우 보통 평생 근로시간을 10만 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도수율 곱하기 0.1의 공식을 뭐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 위의 문제처럼 해당 문제죠. 만약 평생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혹은 따로 계산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도수율 곱하기 100만 분의 평생 근로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평생 근로시간이라 하면 자, 이거 중요하겠네요. 자, 1일 8시간이었죠. 8이 들어가는 거고요.
월 25일에서 2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1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잔업시간이 240시간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4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35가 되는 거죠. 왜? 평생 근로년수가 35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거다 92,400시간이 나옵니다. 92,400시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린 내용이고요. 자, 환산 도수율은 여기 바로 곱하면 되겠네요. 자, 도수율 18.73 나와있죠? 그럼 18.73 곱하기 100만 분의 92,400을 했을 때 1.73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건수를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1.73을 반올림하여서 2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참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공식을 세울 줄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 선택 시 유의사항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차강 보안경이 되겠죠. 차강 보안경. 그리고 유의사항은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에는 1번 유리 보안경, 그리고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유리 보안경의 유의사항은 미분 및 칩,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플라스틱 보안경은 미분, 침, 액체, 약품 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도수렌즈 보안경은 빛, 비산물, 기타 유해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고, 해당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가미를 해서 기존 기출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중요하죠. 현직하시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 1번. 제일 중요한 건 뭐갈까요? 채용시 교육이 채용시. 채용했을 때 교육을 해야겠죠? 자, 채용시 교육.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게 뭐 있을까요? 특별교육 있죠. 특별교육. 그리고 뭐가 있냐?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있냐?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이 있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거는 건설 재해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이고요. 나머지 제가 표시한 4개의 교육은 현직 안전관리자가 직접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직 가시면은 꼭 쓰이는 교육 내용이니까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단 세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네요. 필기 때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네요. 자주 출제. 건설 파트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6과목에. 자, 1번 리프트. 2번 곤돌라입니다. 이거 3번 승강기. 4번 크레인. 5번은 크레인과 이어지는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리곤승 크리.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리곤승 크리.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리곤승이 크리티컬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리곤승 크리.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리가 이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5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해당 문제는 24년도에 2회차 필답 때
약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자, 해당 문제 차이도 꼭 봐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6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6가지. 자, 써보겠습니다. 자, 1번, 꼬인 것. 그 2번, 이음매가 있는 거. 이음매가 있으면 위험하겠죠. 말 그대로 끊어진 거 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겠죠.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거는 약간 현직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변을 생각하면 돼요. 심하게 변형되어 부식된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고,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다? 7%입니다. 7%를 초과한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 10%입니다. 10% 이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표시를 해드린다면,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고요. 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초과가 아니고 10% 이상입니다. 초과하고 이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초과랑 이상 이 두 개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막상 답안 쓸 때 헷갈린단 말이죠.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공칭 지름은 7%고 10%는 이상이다.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다. 10% 이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차이 구별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발생 기호가 중요하겠죠. 왜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2번, 피해 상황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피해 여부가 어떤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지금 사람이 죽었다든지, 불이 크게 나고 있다든지, 정말 그런 상황. 그리고 3번, 조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지 가만 보고 있어서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망입니다, 전망.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불이 화재가 났다면 불이 꺼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불이 꺼질 전망이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은 발피조전입니다. 발피조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발피조전. 앞글자 암기법이 참 좋은 암기법입니다. 발피조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스와인 인간의 오류를 자기적이죠. 지금 잘못 나왔네요.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기적 오류.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 있죠. 자기적은 뭐다? 자, 필요한 직무 또는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입니다. 자, 예를 들다고 하면은 전선의 순서를 바꿔서 전선의 순서를 바꿨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잘못한 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전선의 순서를 A, B, C로 해야 하는데 전선의 순서를 A, C, B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는 불확실한 수행이죠. 수행을 했지만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자기적 오류, 오미션 에러입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필요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수행을 안 한 거죠. 누락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누락. 누락에 대한 포인트를 주면 되겠대요. 자기적 오류는 시행은 하였지만, 시행 및 수행은 하였지만은 잘못한 거고요. 부자기적 오류, 오미션 에러는 절차를 아예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누락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 느끼실 게 2017년도의 내용보다는 2016년도의 내용이 조금 더 뭔가 느낌상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2017년도가 좀 어려웠던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빠르게 2회차, 3회차 강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계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MSDS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먼저 보시죠.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시 포함사항 16가지 중 제외사항을 뺀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제외사항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물리화학적 특징, 폐기시 주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하는 거네요. 자, 제가 지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1, 2, 3, 4, 5를 해놓고 6번을 띄워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외우기 쉬운 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유해성, 위험성, 2번 응급조치 요령, 3번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4번 누입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입니다. 5번 노죠, 노. 노출 방지입니다. 노출 방지.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외운 암기법은 유응폭누노라고 외우십니다. 유응폭누노. 이렇게 외우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6번부터 9번까지 안독환원으로 해서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에 포함되어야 한 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암기법도 아시죠? 암기법 써드릴게요. 공공안비. 자, 공정 안전자료. 2번 공정 위험성 평가서. 안전 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안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공공안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최다빈출 문제입니다. 최다빈출 문제. 지금까지 해당 문제는 약 14번에서 15번 정도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답 바로 보시죠. 자, 해당 일단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손발 연기해입니다. 손발 연기해. 자, 손.
손잡이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리고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입니다. 부식 상태. 그리고 손발 기가 되죠. 기둥의 치마,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마지막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 마지막 로가 있습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암기법을 손발 연기해 로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로 열고 자,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제외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부 제외. 그리고 나올 때 여기 4가지로 되어 있죠.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발 연기해가 아닌 손발 연기해로로 외운다는 거죠. 손발 연기해로로 해서 6가지를 외워놓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분들이 손발 연기해 5가지 외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출제자가 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잡이의 탈락 여부는 제외해라. 왜? 쉽게 외워지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어려운 부분, 로를 잘 안 외운단 말이죠.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 잘 안 외우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외워놓으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많이 외워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 연기해 로로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계산 문제. 자, 읽어보시죠. 어느 실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8시간 작업하는 동안 85dB에 2시간, 90dB에 4시간, 95dB에 2시간의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 소음 노출 수준과 소음 노출 수준 초과 여부를 구하려 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하나 아셔야 할 게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85dB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2016년도의 필답형 2회차의 답안과 현재의 답안은 틀리다는 거겠죠. 자, 읽어보시면 85dB 기준인 16분의 2는 풀이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에서 허용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식에 포함시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의 노출 기준과 노출 수준 식을 활용해서 소음 노출 수준을 계산했을 때 100%를 초과한 경우 TND 초과가 되는 겁니다. 자, 식을 보시면 소음 노출 수준은 T1분의 C1 더하기 T2분의 C2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TN분의 CN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85dB은 사라지는 거겠죠? 없어졌으니까 없어지고 자 90dB에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90dB은 8분의 4가 되는 거죠. 소음 노출 시간이기 때문에 T가 그리고 95dB은 뭐다? 4분의 2시간을 했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 더하기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가로 꼭 써주셔야 돼요. 곱하기 100을 했을 때는 몇이 나오냐? 100%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음 노출 수준을 초과 여부를 구하여라라고 나왔습니다. 소음 노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써야겠죠. 왜? 10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필답형 2회차가 답안은 현재 기준에서는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가 나왔네요. 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그 전에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윤해야 공들어입니다. 공들어. 윤해보고 공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죠. 회전부에 덮개 또는 울입니다. 울. 야가 됐죠. 야는 근데 가로를 열고 앞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앞. 자, 앞, 역, 방출, 장치의 기능.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드도 역시나 드라고 외우시면 돼요.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그 다음에 어도 역시나 on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래서 암기법은 윤해야 공들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해당 문제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알도퍼의 ERG 이론을 표현하였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욕구 단계론이라고 하면 자, 암기법 생안사 존자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자, 생리적 욕구가 나왔죠. 안이 나왔죠. 안전의 욕구 들어갔고요. 그리고 2번 생안사가 되는 거죠. 사회적 욕구 들어갔고요. 1, 2번 체크할게요. 그럼 생안사 존자가 다 표현이 됐죠. 생안사 존자. 자, ERG론 들어갈게요. 생존 욕구가 되는 거고요. 3번은 관계 욕구가 되는 겁니다. 관계 욕구.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성장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운다? 앞글자를 따서 생관성이라고 외웁니다. 생관성. 그래서 욕구 단계로는 생안사 존자, ERG로는 생관성으로 외우십니다. 생관성. 암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든지 내가 이해를 하면 그만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암기법으로 바꿔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린 암기법이고 이거 말고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장 들어가서 답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기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같이 풀어보죠. 자, 1번 공기압축기죠. 자, 공기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 그리고 마지막 4번에 금속 절단기. 마지막 5번은 제가 아주 많은 말을 하는 문제죠.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6번 중요합니다. 포장기계인데 가로 내용 꼭 쓰셔야 합니다. 가로 내용 중요해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가로 내용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표 쳐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공기압축기, 또 뭐 혹시나 지게차, 제외라고 나올 수 있죠. 이걸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은 답은 원심기, 예초기, 금속 절단기, 그리고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6가지를 외우시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6번의 포장기계의 가로 내용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근로불능상해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연구 전 노동 불능상해. 부상의 결과 땡땡 부상 정도의 부상의 결과 가로대고 써볼게요.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연구 전체의 노동. 아예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 2번. 연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의 결과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 정도입니다. 3번.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고요. 마지막 4번은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전 노동 불능상해, 연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그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FT 각 단계별 순서를 나열한 표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번호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외우는 암기법도 있지만 일단은 답을 보시면 3, 1, 2, 4, 6, 5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분석 현상이 된 시스템을 정의한다. 2. 정상사상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상을 분석한다. 3. 정상사상과의 관계는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해한다. 4.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상이 조금 더 전개가 가능한지 검사한다. 5. FT를 간소화한다. 6.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 평가한다. 이거를 조금 더 외우기 위한 암기법이 제가 좀 센스가 있으시면 알겠죠. 굵은 글자가 됐죠. 시기는 좁프 성향입니다. 자, 이거를 표현해 드린다면 암기법은 시, 기, 논, 조, F죠. 프, 성약입니다. 시기논조프 성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간에 글자를 따서 시기논조프 성약, 시기논조프 성약 이렇게 외우시면 해당 문제는 나오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뭐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를 틀리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뭐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5점짜리다 6점짜리다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운다. 시기 논조프 성약 이렇게 외워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를 빈칸에 알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 해당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색채 7.5R 4X라고 외우죠. 자, 색채는 뭐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용도 금지입니다. 금지. 정지신호, 사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그 노란색은 경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에 위험 경고 주의 표시 또는 기계 방호물. 파란색은 2.5pb 410 지시, 3의 내용은 뭐다? 파란색은
자,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2.5지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자, 흰색은 뭐다? N9.5입니다. N9.5.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해당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표를 숙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당 표에 들어가는 색도 기준도 중요하고요. 용도 역시도 다 중요합니다. 사용례도 역시나 다 외워놓으셔야고요. 해당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자, 여기서 나오죠.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오디오북. 저희 신기반기에서 만들어 놓은 오디오북이 있어요. 자,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이 해당 내용 역시나 표로 되어 있던 문제 역시나 오디오북으로 다 풀어놨어요. 오디오북이 읽어주고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어느덧 따라하는 경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이자 문장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계속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UVC, 증기음 폭발, 자, 블리브,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자, UVC, 증기음 폭발은 대기 중 확산되어 있는 뭐다? 증기운입니다. 증기운이 어떤 점화원에 의해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 자, 2번. 비등 상태의 액화가스가 기화하여 뭐다?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이다. 폭발. 그래서 UVC와 블리브의 용어와 설명에 대해서는 역시나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UVC 같은 경우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를 나타내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1번, 2번 패스를 하고, 자, 원인 강구, 대책 수립, 그리고 3번도 패스하고 실시까지 나왔습니다. 자, 답을 바로 써보시죠. 자, 1번은 긴급 처리입니다. 긴급 처리. 또 2번은 재해 조사입니다. 재해 조사. 3번은 원인 강구, 대책 수립. 그리고 5번째이자 3번의 내용은 대책 수립이지만은 대책 실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 그 마지막은 뭐다? 평가입니다. 평가. 이건 암기법이 김재원 대대 실평입니다. 암기법 김재원 대대 실평으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놔야겠죠.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그리고 땡땡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듯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건 뭐다? 기계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번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그래서 세 가지는 포기운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포기운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포크버키 디퍼 등은 무조건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그 역시나 약간 상식적이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갑작스러운 주행을 이탈을 방지하고, 운전석 이탈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동키는 분리해놔야겠죠. 왜? 시동키 꽂혔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걸 좀 운전할 줄 안다 해서 막 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약간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해당하는 방폭 구조의 표시를 적으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시죠. 1번. 방폭 구조는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건 뭐다?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내압. 그렇기 때문에 이 XD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그 가로 열고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자기기는 제외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산용 전기기기는 제외가 되니까 그룹 2가 되겠네요. 자, 그룹 2. 그리고 3번. 최대 안전 틈새가 0.8mm라고 나왔습니다. 0.8mm. 그 안전 간격을 보시면 0.5초가 0.9mm 미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룹 2가 들어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최고 표면 온도가 85도라고 했습니다. 자, 85도. 자,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이 최고 표면 온도 T1은 450도 이하, T2는 300도 이하, T3는 200도 이하, T4는 135도 이하, T5는 100도 이하인데 T6는 85도 이하죠. 그럼 85에 들어가기 때문에 EX2B T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표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납니다. 이 회차에는 약간의 화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16년도에 화학에 관련된 그런 공장이라든지 화학 공장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서 적절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기타 작업입니다. 자, 적어보시죠. 초정밀 작업은 750 럭스 이상입니다. 이상 중요합니다. 그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입니다. 그 기타 작업은 75 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LX라고 쓰시는 분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 자, 2번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계셔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암기법 보시죠. 암기법. 관인착취응이죠. 관인착취응입니다. 자, 2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이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3번 착용해야 할 보호구. 그리고 관인착 중에 취죠.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의 주의사항. 마지막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 그래서 암기법은 관인착취응입니다. 관인착취응.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4단기를 공부했다면 유명한 암기법. 직. 혹시 산업안전기사 합격생들을 혹시나 아신다면 직직이 뭔지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을 안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시면 될 정도로 유명한 암기법입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땡땡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사고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땡땡 예방에 관한 사항. 뭘까요? 직업병이죠.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 마지막 직이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뭐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건 뭐다?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건강장애.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알 건데, 제가 항상 말했죠. 하나를 더 외워야 한다고. 그건 뭐다? 직위입니다.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왜 그러냐면, 2023년 9월 27일부로 법 개정이 됐어요. 법 개정이 되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추가된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교재에도 추가된 내용을 집필해 두었으니 참고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기반기 맨 첫 페이지 산산산 직직 문제 바로 밑에 참고표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4번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작성하러 왔네요. 자,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암기법 먼저 써보죠. 암기법 건부화입니다. 건부화. 자, 써보죠. 권과 방지 장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그리고 와죠, 와.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자, 이와 상반돼서 일반 크레인 있죠, 크레인.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따로 있죠. 그건 뭐다? 건주화라고 해죠. 건주화. 암기법이. 자, 해당 건부화랑 건주화의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하고, 일단 Y라는 내용도 조금 틀립니다. 물론, V랑 주 내용도 틀리겠죠? 이 내용은 무조건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별표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의 5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외워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거 위주로 제가 해드릴게요. 자, 프레스, 그리고 2번은 전단기 및 절곡기입니다. 그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입니다. 압력용기. 그리고 6번은 롤러기. 그리고 7번은 뭐다?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8번 사출 상용기. 9번은 고소작대입니다.
이건 암기법이 앞글자 따시면 돼요.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한 글자만 외우시더라도 충분히 답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공기 중에 아세틸렌이 70%, 클로로벤젠이 30% 존재한다.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혼합 기체의 공기 중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폭발 한계의 공식은 L1분의 V1, L2분의 V2, N분의 Vn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 기체의 공기 중 농도를 V라고 표현하고요. 그 각각 기체의 폭발 한계를 L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자, 폭발 한계를 지금 구하라고 했죠. 자, 폭발 한계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폭발 한계는 아까 내었던 L1분의 V1, L2분의 V2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폭발 한계 나와 있죠. 아세틸렌이 나왔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겠죠. 자, 2.5 분의 아세틸렌은 70%가 됐죠. 70 더하기 클로로벤젠의 폭발 한계는 1.3, 1.3 그리고 클로로벤젠이 30%겠죠. 그럼 30 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96이 나오고요. 1.96 볼륨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단위가 안 적혀 있다면 볼륨 퍼센트도 적어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구했죠. 위험도. 그거는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폭발 하한계 2.5가 되어 있네요. 그럼 2.5 분의 폭발 상한계 나와 있죠. 81. 그럼 8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폭발 한계이기 때문에 2.5. 그걸 풀면 31.4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위험도는 뭐다? 단위가 없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식을 알고 있고 해당 공식에 대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공식, 폭발 한계 공식과 위험도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든지 무슨 숫자가 나와도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땡땡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이 땡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일까요? 500킬로입니다. 500. 자, 그리고 안전율은 몇이다? 4입니다. 그 해당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작업형도 출제됩니다. 작업형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작업형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땡땡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몇 미터일까요? 1미터입니다. 자, 3번 높이가 땡땡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창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몇 미터일까요? 3미터입니다. 3미터. 자, 그리고 4번 높이 땡땡 미터 이상의 계단이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몇 미터일까요? 1미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가 답안의 표기를 할 때 단위를 안 적어드렸거든요. 왜? 단위가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단위를 다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적는 거지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위를 외워야 합니다. 단위 암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단위가 필요한지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자,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하는 상해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상해 종류 다친 거, 어떻게 다쳤는지를 적는 거겠죠. 자, 골절이 가장 유명한 거고요. 제가 조금 외우기 쉬운 걸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골절. 자상입니다. 자상.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발음은 비슷하겠지만 좌상이 있습니다. 좌상. 그리고 타박상. 우리 타박상 자주 입죠. 타박상. 그리고 청력장애입니다.
그리고 시력장애입니다. 시력장애. 중요한 거는 장해가 아닙니다. 장애입니다. 장애. 7번은 화상, 뇌진탕, 익사, 피부병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외우기 쉬운 거는 6번까지가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골절, 자상, 좌상, 타박상, 청력장애, 시력장애. 이렇게 좀 외우기 쉬운 거 먼저 암기하시고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암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시를 하여야 하는 기계 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종류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암기법. 사고 휴냉이죠. 사고 휴냉. 자,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고정형, 자,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 기계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휴대형,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그래서 암기법은 사고 휴냉이 되는 거고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기구의 방호수단의 적정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좀 비슷한 문제가 있죠. 임대철물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차이도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신기반기 교재에 보시면은 아래 위로 해서 이어지는 문제니까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급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특급 방진 마스크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일단 1급이기 때문에 자, 1급 문제 풀어보시죠. 자, 1급 문제는 먼저 특금기라는 암기법이고요. 암기법, 특금기. 암기법입니다. 자, 특급 마스크. 특에는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2번 금이죠. 금. 금속 흉입니다. 금속 흉.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3번은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1급 문제가 있고 특급이 있습니다. 특급. 해당 문제도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이어서 집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신기반기 교재는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고 중복 문제를 소거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보시기에 편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2024년 1회차 때 조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강전자식 방호장치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가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2024 1회차. 1회차 때 좀 새로운 형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실답에. 강전자식 방호장치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1번.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며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뭐뭐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뭐뭐에 분류된 것보다 A-1입니다. 자, 2번.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뭐뭐색, 녹색이죠.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입니다. 콕은 붉은색.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똑같이 또 단위가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단위를 표기해 드린 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나 나중에 작업형 가셔도 또 동일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설 통로 문제 나왔네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해당 문제는 서술형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빈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자, 30도죠. 자,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땡땡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건 15도죠. 그리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 안전난간. 그리고 수직대행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뭐죠? 15일 때 뭐라고 했죠? 제가 10m라고 했죠? 자,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비교에 달하는 몇 미터마다 계단참 설치한다? 8은 7이라고 했죠. 7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또 여러분들 필기 때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영상 쭉 따라오시면, 제 영상 따라오시면 다 알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필기에도 나왔고, 그리고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에도. 해당 문제는 제가 별표를 하나 쳐드릴게요. 한 2개 정도 치겠습니다. 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980kg의 화물을 두 줄거리 로프를 상부각도 90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C가 먼저 보시면, 자, W는 웨이트죠. 화물의 중량. 그 세타는 화물을 로프로 들어올릴 때 각도입니다. 그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은 몇 킬로인지 구하는 건데, 자, C는 이렇습니다. 2분의 웨이트 분의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푸시면 나와있죠. 웨이트는 980이죠. 자, 980 적고요. 나누기 코사인 분의 2분의 몇이죠? 세타가 몇이죠? 90도라고 했죠. 9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 각도가요. 현직에서 60도 이내가 아니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다만 이 문제는 그런 논란보다는 해당 식이죠. 해당 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냐 없냐, 이 식을 알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한때 논란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계산식을 넣어서 답안을 적을 수 있냐, 계산식을 풀 수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논란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아는 대로 푸시면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692.9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까지도 제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출입금지 표시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답안 쓰고 나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허죠. 허석금이 어려웠는데,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입니다. 그 3번 금이죠.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2024년 2회차 필답형에 아주 독특한 신기한 문제가 나와서 아주 색다른 신출이 나왔어요. 필답형 신출로. 그래서 해당 문제는 꼭 확인을 하세요. 꼭 확인. 진짜 신기반기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입금지 표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이 났네요.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